68세 정혜숙, 평생 참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40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어느 날 그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불태우는 걸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낯선 이름 영숙이 적혀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사실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짧은 고백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감춰온 사랑의 고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40년의 결혼이 흔들린 그날, 해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한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그녀는 해숙이었다는 한 줄이 남아 있었죠. 40년의 침묵 끝에 드러난 진심, 그녀는 과연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선택은 아침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정혜숙은 늘 하던 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의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지만 그 따뜻함이 방 안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박노철은 신문을 펴며 한마디 말도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그의 젓가락이 밥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유일한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낯선 벽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한 뒤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손끝의 떨림을 감췄습니다. 오전 내내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만이 시간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노철은 방 안에서 신문을 정리하고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숙은 문틈으로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휘어진 어깨와 느릿한 손동작, 그 익숙한 모습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을 꺼내더니 무표정하게 난로 위 불꽃 속으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말리며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해숙은 입을 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편지에 재가 하늘거릴 때 해숙은 그 안에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세월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노철은 밥을 삼키며 TV를 바라봤고 해숙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다 멈췄습니다. 그의 무심한 얼굴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웃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 아래 노철이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해숙은 문턱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금이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혜숙은 불탄 편지의 재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엔 희미하게 남은 글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 그 글자가 손끝에 스며드는 순간 해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편지의 잔해를 손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노철은 이미 잠이 든 듯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오래 묻어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남편의 서류함을 몰래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철, 그리고 그의 옆에 선한 여인. 사진 뒷면엔 영숙, 1983년 봄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에 놀란 그녀는 급히 문을 닫고 아무 일 없던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노철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난 당신을 모르고 살았네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갔고 방 안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해숙은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심히 떨어졌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붕어빵을 건네던 그 시절. 그때의 따뜻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자신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 앞 벤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평소처럼 봉사활동에 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던 중 이정순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해숙 씨, 요즘 노철 씨 건강 괜찮아요? 예전엔 참 부지런하셨는데 말이에요. 해숙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젊었을 땐 사연이 있었죠. 내 친구 영숙이랑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도시락 반찬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해숙의 귓가에선 정순의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퇴직 공무원 회고록 공모전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남편의 서류함에서 봤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글씨, 용서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습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 해숙은 그 종이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흐르는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철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섰고 해숙은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마지막 출근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뒤 해숙은 결심하듯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엔 소독약과 수첩,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료검사 결과표, 병원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숙은 남편이 자주 가던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창문 사이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해숙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박노철 환자분, 정기 검사 받으러 매달 오셨어요. 최근엔 약도 바꾸셨고요. 해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엔 빗물이 고였고 마음속에도 무겁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해숙은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남편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 표면은 오래되어 닳았고 손잡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검사 결과표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봉투를 열자 병원 로고와 함께 뇌혈관 협착 85%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해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의 피로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도중 한숨을 내쉬던 모습, 잠들기 전 가슴을 주무르던 손,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병을 숨긴 것도 마지막까지 혼자 감당하려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눈시울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 안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만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밥그릇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철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하네. 그 말은 뜻밖이었고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해숙은 숟가락을 쥔 손을 놓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깊은 평온이 스쳤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해숙이 방으로 뛰어들었을 때 노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을 덜덜 떨며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 여보, 눈 좀 떠요. 울부짖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희미한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며 냉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정혜숙은 하얀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짧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분,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해숙은 무너지는 다리에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병실 안엔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해숙은 손끝을 떨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군데군데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첫 장엔 익숙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한 게 평생의 한이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그녀는 해숙이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불태운 편지는 그녀에게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후회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엔 용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이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장난처럼 그녀를 영숙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오래전 그 별칭이 서류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해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속의 분노가 부서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잔잔했습니다. 노철의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나도 미안했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해숙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한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랑을 늦게 알아버린 한 사람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숙은 여전히 검은 상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표지에 금빛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익숙한 문체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후회는 내 아내를 오해하게 만든 것. 해숙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안경, 퇴직 기념패, 세월이 묻은 시계가 서랍 속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해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당신 참 자랑스러워했지요. 말이 새어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엔 고요가 감돌았지만 이상하게 그 고요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이제서야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웃음이 낯설고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웃음 속엔 사랑이 있었고 다만 표현이 서툴렀던 것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우린 서로 참 오해만 하며 살았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숙은 식탁 위에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은 식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국그릇 위로 석양빛이 비치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에 밥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속삭이듯 말한 그 목소리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철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은 따뜻했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혜숙의 집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요? 라는 말에 해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잠시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엄마한테 드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조금 읽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해숙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차 한 잔이 김을 올렸습니다. 해숙은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빠 참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 늘 속으로만 말하던 사람.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람은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이더라. 내 아빠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다릴게요. 엄마 옆에서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오랜 상처가 풀리는 듯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조심스레 밥을 푸고 국을 덜며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앞엔 작고 흰 초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흔들리며 식탁 위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해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창밖엔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그 바람이 초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혜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탁상 위 스탠드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그녀는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흐릿하게 반짝였고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보, 잘 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그 바람에 얼굴을 맡겼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노철이 남긴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미안함 속에서 완성된다. 그 문장이 떠오르자 해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새 노트의 두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납니다. 방 안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고 벽에 걸린 사진 속 부부의 미소가 조명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울었고 여명이 서서히 번졌습니다. 해숙은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가만히 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록할 차례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엔 고요한 안도감이 자리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먼지들이 빛에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 위로 부드러운 음악이 흐릅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와 그 위에 한 문장이 비춰집니다. 사랑은 결국 용서로 완성된다. 조용한 음악이 잦아들며
화면에 자막이 뜹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